매일 저녁을 굶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작고 소중한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생활비 15만원 뿐이었습니다. 포장 이사를 부르면 점심도 굶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대중교통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등이 가득 든 캐리어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면서 4일 동안 물건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그렇게 12,400원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택배라도 이용하지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택배를 이용했다면 5만원이 넘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 5만원은 큰 돈입니다. 큰 맘 먹고 시작한 지하철 이사, 하필 올해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고비였습니다. 롱패딩을 입어도 추웠습니다. 게다가 퇴근길은 그 살벌하다는 1호선 지하철이었습니다. 열차마다 꽉 찼고 당연히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 손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다른 손엔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찬바람에 손은 얼어갔습니다. 손끝은 너무 차가워서 감각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날, 어제의 고통을 교훈 삼아 장갑을 챙기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가출하냐는 선배의 놀림에 굴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퇴근길 지하철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많았고 바람은 찼습니다. 그래도 장갑 덕분에 어제보다는 나은 이삿길이었습니다. 더 무거워진 캐리어를 옮기고 나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지쳤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짐을 맡겨둔 친구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셋째 날, 최대 고비는 넘겼습니다. 물건은 거의 다 옮겼습니다. 남은 짐을 들고 또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기자의 가녀린 팔꿈치와 어깨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팔을 펼 때마다 쿡쿡 쑤셨습니다. 무거운 물건들로 가득 찬 캐리어를 끌고 있는 왼팔에는 근육통이 생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틀 동안 조금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지하철 이사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캐리어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불편을 끼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 드디어 모든 물건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지하철에 실려가며 몸은 더욱 더 피곤해졌지만 이제 더 이상 짐이 없다는 사실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리와 어깨가 통증으로 욱신거렸지만 이사 끝이라는 생각의 마음은 개운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과 안도의 한숨은 4일간의 이 모든 고생을 조금은 잊게 해주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새 집까지 지하철로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지만 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짐을 들고 서서 가끔은 몸을 움켜잡고 버티는 고통 속에서 이사를 끝냈습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이사를 포기하고 싶던 순간 나를 버티게 한 것은 남은 통장 잔고였습니다. 기자는 이게 내 삶의 일부분이라며 이사를 끝마쳤습니다. 기자가 원래 살던 집은 침대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사실 고시원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육첩방은 크기가 작아 혼자 지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 방은 시인의 일본 유학 중 겪은 외로움과 고난을 상징했습니다. 기자는 상경 후 좁은 방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내 집은 없었습니다. 비싼 물가로 밥 한 번 사먹는 것도 주저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도 서울에 원룸 하나 구하기 버거웠습니다. 언제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도 이 좁은 방에서 버텼었던 것은 회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원룸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15분이 걸렸습니다. 45만원만 가지고 상경했던 기자가 얻은 첫 원룸의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겨울엔 춥고 따뜻한 물은 잘 안 나왔습니다. 부엌과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있을만한 것은 다 없는 좁은 방이지만 빠른 출퇴근 하나로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멀어졌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영등포구로 둥지를 옮긴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기자가 이사를 갔으면 같이 회사가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단점만 남았는데도 새 집을 구하는데 주저했습니다. 이사 비용과 직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머뭇거림을 누가 알았는지 4주 전에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같은 건물 원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을 잡겠다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이라 동네 치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열쇠를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6개월간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습니다. 불안해진 마음에 기자는 당장 이사를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만약 형사들이 들이닥치지 않았으면 약 3개월간은 더 살았을 것입니다. 옮긴 집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에 끈을 놓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청년도 약계좌는 월 70만원씩 납부하면 5년 만기 시 4,200만원을 모을 수 있고 정부기여금까지 포함하면 5천만원이 채워집니다. 5년이면 5천만원이 모아진다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구해야겠습니다. 기자는 이번 달도 저녁을 굶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